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까지 뭘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부동산 총론에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배우셨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 그 다음에 총론에서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토지의 특성 해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 쭉 배우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론, 그 중에 수요와 공급의 개념, 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이런 것, 또 균형의 이동까지 우린 저번 시간에 살펴봤다. 특히 경제론 파트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다 기본이다, 기본. 나머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를 잘 해 두십시오. 그럼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그런데 첫 번째,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소득 탄력성, 세 번째 교차 탄력성,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세 가지로.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것을 알아볼 텐데, 탄력성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서 주어진 건 뭐냐면 가격이다. 가격. 그리고 반응된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의 들어가는 수요량인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일정하게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일정하게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게 우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수죠. 분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분자로 가고 기준이 되는 건 분모로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 기준이 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분모로 내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의 탄력성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는 거.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건 뭐? 가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급의 탄력성이죠.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알고 싶은 건 공급, 수요다, 수요. 그래서 공급량이 위로 올라가고 주어진 건 아래로 내린다라는 거.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준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얘기를 해보면, 수요의 소득 탄력, 주어진 건 뭐? 파란색. 탄력성 바로 앞에 있는 것, 이게 주어진 것이다. 알고 싶은 건 수요이죠. 수요이. 그래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런데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 딱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어 준 것.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다르게 썰 문제로 표현하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교차 탄력성 여기서 주어진 건 교차가 주어졌나요? 교차가 주어진 게 아니라, 교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관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교차는 연관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내 해당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연관제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해당 제어의 가격의 변화율을 이렇게 나누어주면 된다. 그래서 해당 제어의 가격 변화율을 연관제의 가격으로 나누어주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율율이다. 율율. 변화분이 아니다. 변화한 것. 1,000원에서 2,000원 변했으니까 1,000원 변했죠. 그 1,000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원 변할 때 변화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변화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 때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 이제 탄력성과 우리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기울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번에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수평의 변화분, 수직의 변화분.
그러니까 수평이 변화분이 기준이 되고 수직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게 나타내는 게 기울기죠. 그래서 주어진 건 뭐 기울기에서는 수평이다. 수평이 일정할 때 변할 때 수직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기울기. 그래서 주어진 건 수평, 반응된 것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직. 그래서 이 기울기가 낮은 건 낮은 산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리고 높은 산 이 기울기가 높다,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기울기 하면 수평은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나타내주고 수직은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하면 우린 이 기울기 하면 변화된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수요량, 공급량이죠. 그리고 반응된 것은 가격이다. 그래서 탄력성은 가격이 기준이고 수요량, 공급량이 변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아니면 또 반응된 것이니까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반대다. 반대로 움직인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성은 작아지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누워버리면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거 또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산 문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 문제 어떻게 하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죠? 6, 7, 8 그 정도 안팎에서 나오죠? 그 중에 1순위라고 뽑을 수 있으면 탄력성 계산 문제다. 탄력성 계산 문제. 탄력성 계산 문제 어렵게 나오면 1분 안에 못 풉니다. 그거는 1분 안에 못 풀 만한 건 딱 제끼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떤 거 같은 경우, 어떤 탄력성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정말 한 10초 정도 따져보면 답이 딱 나오고, 그 따져본 것이 틀리기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탄력성 문제 쉽게 나오는 거 딱 맞추고 가려고 이거 한번 쭉 보고 잘 익혀두시면 그거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 정도라고 했죠. 주어진 것, 가까이 있는 것, 가격, 반응된 건 수요. 그래서 주어진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반응된 것은 알고 싶은 것이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게 가격 탄력성이다. 근데 우리 탄력성에서 어려워하시는 게 이 변화율 계산하는 것이다. 변화율 계산하는 것. 그래서 변화율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변화율은 변화량을 변화 기준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기준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우리 체지방률, 이것도 변화율이니까 율이죠. 체지방률 같은 경우도 율이죠. 율도 분수다, 분수. 그래서 체지방률 하면 우리 몸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지방 몸무게를 체지방, 그러니까 나의 몸무게로 나누어 주면 그 체지방률이 나오는 거죠. 체지방률이다. 그럼 체지방 변화율, 그러면 지방이 변했을 때 내 몸무게가 또 같이 변하죠. 그럼 그것들을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율이니까 변화량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준은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3가지. 변화한 것이니까. 변화 전, 변화 후, 또 평균 이렇게 할 수 있죠. 내 몸무게 체지방 변화율 이렇게 계산하면 나의 몸무게에서 내가 80kg인데 지금 85kg이 됐어. 근데 전부 다 지방으로 변했어. 그럼 변화량은 5kg죠? 5kg인데 내 몸무게는 80kg에서 85kg 변했네. 그럼 기준은 어떤 걸로 써? 기준 전. 이건 어떤 거로 쓸지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시험 문제 변화 전, 평균, 변화 후 이것 중에 하나라고 쓰라고 가로에 딱 쳐놓고 우리 탄력성 계산할 때는 기준은 뭐 변화 전으로 하시오, 변화 후로 하시오, 아니면 평균으로 하시오. 이거 주어질 테니까 그대로 쓰면 된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것 중에 하나를 딱 집어줄 테니까 그걸 쓰면 된다. 그런데 이제 변화 전 됐을 때 하면 내 몸무게가 80kg이었다가 85kg 변했네. 5kg 변했네. 5가 올라가겠네. 변화 전으로 하시오. 그럼 80kg 밑으로 나눠주면 되죠. 80kg면 나눠주면 된다. 근데 평균으로 하시오. 그러면 80, 85 둘로 더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평균. 그래서 5kg에서 80 플러스 85 나누기 2 해서 계산하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변화 후 같은 경우는 5kg 변했네. 그런데 변화 후가 85kg이 됐네, 기준이. 그래서 5kg 나누기 85 하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체지방 변화율 이렇게 계산하는 것.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변화량을 기준으로 요 세 개 찝어주는 걸로 우리 계산해 버리면 된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제 예제. 임대료 평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네.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요량은 수요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변합니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떨어지죠. 반비례. 예? 그리고 음의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반비례, 음의관계.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올라간다. 음의관계 반대로 하죠. 그럼 수요량은 200평에서 160평으로 떨어졌네.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변화분을 한번 보면 변화량, 변화분 같은 말입니다. 변화분을 한번 보면 10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으니까 2만 원 올랐죠. 2만 원 올랐다. 가격은 2만 원 올랐다. 근데 수요량은 200평에서 160평. 40평 떨어졌죠. 40평 떨어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40평 된다. 이 변화분을 그냥 나누어 주면 안 된다. 그냥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수요량 40평, 가격 2만 원 이렇게 해서 딱딱 해서 40평에서 2만 원으로 나누어주면 얼마겠습니까? 2로 나누면 2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다. 율이다 율. 그래서 다시 율을 계산해야 된다. 율을.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해서 넣어주면 된다. 근데 율은 기준이 이렇게 3개 나온다고 했죠. 기준이 이렇게 3개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은 분은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다 똑같다. 근데 기준이 다르니까 변화 전 10만 원을 넣느냐, 평균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11만 원으로 되느냐, 아니면 변화 후 이렇게 내느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온다. 변화율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든지 얘를 여기다 넣어주든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얘를 여기다 넣어주든지. 또 수요량 변화율 계산할 때 우리 변화분은 다 똑같죠. 40 마이너스 40평 똑같죠. 그래서 40 다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기준이 변화 전, 변화 후 평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변화 전은 200평, 변화 후는 160평, 평균 내면 더해서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180평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위로 넣어주고, 요거를 계산해서 요걸 넣어주고, 요거를 계산해서 요거를 넣어준다.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하나 여기서 짝이다. 요거 변화 전 이렇게 해로 계산하라.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가격은 밑에 넣어주고 수요량은 위로 넣어준다. 변화율 계산해서 또 이렇게 가격은 밑에 넣어주고 수요량은 위에 넣어준다. 평균으로 계산하라 할 때 변화 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에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계산 문제에서 우리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변화분은 항상 얘가 오르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둘을 나누어 주면 얘는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 항상 음이 된다. 항상 음이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음을 떼버렸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앞에서 음을 떼버렸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양수로 나오지만 그 양수가 음수라는 거 항상 앞에 마이너스가 떼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서 떼지 않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의미가 없다. 항상 마이너스니까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마이너스니까 떼버렸다. 절대값 씌웠다.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기울기와 탄력성 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성과 기울기 그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탄력성과 기울기를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어진 건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분모로 놓고 수요량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니까 반응된 것은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이 변화율을 분자로 놓는다.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도 얘기한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에 대한 분모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계산된다. 그런데 기울기는 누차 얘기했죠. 누차 수평에 대한 수직의 변화 해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그럼 수평은 수량이니까 수요량의 변화 또 수직은 가격이니까 가격의 변화 이렇게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가격과 수요량과 가격 얘네 둘이 반대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탄력성은 작고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성은 크다.
그래서 그림으로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요곡선, 노란 수요곡선과 파란 수요곡선, 수요곡선 1과 수요곡선 2. 근데 어느 게 더 가파릅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다. 파란 곡선이 더 가파르죠. 노란 곡선보다는. 그래서 파란 곡선이 기울기가 더 크다. 노란 곡선이 기울기가 더 작다. 그럼 탄력성은 반대니까 파란 곡선은 탄력성이 작다. 노란 곡선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 딱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기울기를 딱 보고 탄력성은 어느 게 크네, 어느 게 작네, 이걸 금방 아셔야 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가 아니라 이제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작고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탄력성은 클 테니까 그것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탄력성과 우리 그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 얘는 반대관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방금 전까지 우리 탄력성 계산하는 거 보셨죠?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 쭉 나오게 된다. 그런데 원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수요량과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음이죠. 그래서 탄력성 계산하게 보면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죠,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가 항상 붙으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떼버리고 양수로 표현한다. 근데 그 양수라고 해도, 보이게 양수라고 해도 항상 수요의 법칙으로 인해서 음수라는 거, 그래서 떼버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해 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나온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 탄력성의 의미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다. 1, 1이 딱 의미가 있는데 이를 우린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단위 탄력적인 건 여기 밑에 가격이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율, 가격이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이 변화율. 그런데 가격이 변화율과 공급량이 변화율, 가격이 변화율과 수요량이 변화율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같다. 그럼 1이 나오겠죠? 1이 나온다. 라는 거. 얘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는 만큼 수요량이 따라 변한다. 똑같이 가격이 변하는 만큼 공급량이 따라 변한다. 이게 단위 탄력적 의미 있는 것.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이를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한다. 탄력적인 건 1보다 크다는 얘기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1보다 작다는 얘기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1보다 큰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와, 무한대로 커. 엄청나게 커. 그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그리고 1보다 작은데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아주 작다 못해 0이 돼 버렸어. 0이 돼 버리면 우리 탄력성 계산에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요게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다.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선들이 나타나겠죠. 이 사이에 어떻게 선들이 나타난다. 우하향하는 선들이 나타난다. 근데 수직선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니까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완전 비탄력적. 왜 그러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율인데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수직선으로 남아있는다. 0이겠죠. 0. 반대로 기울기는 90도 최고죠. 최고.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래서 수직선이 됐다. 90도까지 됐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은 0이다. 반대로 이제 완전히 누웠어. 수평선이야. 얘 계산해 보면 가격이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율인데 가격이 아주 조금만 미세하게 변해도 수요량이 그냥 여기서 확 무한대로 뛰어버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무한대까지 간다. 그래서 수평선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무한대일 때 탄력성이 무한대죠. 기울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는 제로죠. 수평이 아무리 변해도 가격 수직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제로다. 기울기는.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수직은 완전 비탄력적 계산해 보면 0, 수평은 완전 탄력적 무한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제 수요 곡선이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게 되겠죠.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으로 나타난다. 얘가 1이다. 1. 탄력성 계산해 보면 1이다. 1. 1을 기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직선과 일 사이에 나타나는 선,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겠죠.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성은 작아진다. 탄력성은 작아진다. 1과 무한대 사이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겠죠. 완만하게 나타나는 선들은 1과 무한대 사이에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탄력적인다. 그래서 누우면 누울수록 수요 곡선이 옆으로 누우면 누울수록 얘는 탄력적으로 변한다. 탄력적으로 변한다. 그거 그림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마찬가지다. 대신 얘는 이쪽으로 누웠다. 반대로 누웠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마찬가지로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상향하는 직선의 완전 단위 탄력적인 탄력성이 1인 곡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우상향하는 직선 1과 수직선 0과 사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 됐죠. 얘는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적이 된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 이게 그림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특히 수직선과 수평선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 이럴 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썰 문제, 말로 나오는 문제도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셔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각각의 경우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그리고 가격 정책 탄력성과 관련돼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력성 결정 요인. 우리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근데 반응된 변화가 수요량 공급량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교차, 즉 연관제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공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게 탄력성이었다. 그래서 위에 것들은 전부 수요와 공급이었죠. 위에 분자로 있는 건 수요와 공급이었다. 그럼 탄력성이 커지려면 분자가 커져야겠죠. 탄력성이 작으려면 분자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을 빨리 늘리면 늘수록 변화를 빨리 하면 할수록 변화율이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린 탄력성이 커진다. 그리고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분이 작아질 때 그걸 빨리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을 때 탄력성은 작아지게 된다. 그것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변할 때 대체재로 빨리 가버리면 되죠. 그냥 가버리면 된다. 수요량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또 이 여기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대체재에서 많이 오겠죠. 빨리빨리 많이 올 테니까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필요한 재화, 필수재, 필요한 재화일수록 꼭 그거만 써야 돼. 그래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꼭 그것만 써야 되니까 우린 탄력성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규제, 제약 많으면 많을수록 규제가 제약, 그럼 다른 거 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규제,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제 같은 경우 실시되면 탄력성은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내용이다.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된 것, 탄력성 커진다 관련된 것. 우리 부동산 학이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탄력성이 크겠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에요.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겠죠?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부동산이 대부분 주거용이니까. 그래서 주거용이 탄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고 필요한 재와 필수재, 사치재 이거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탄력성이 크겠습니까? 필수재와 사치재. 사치재겠죠? 필수재는 꼭 필요하니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걸 꼭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필수재일수록 더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생산재로도 쓸 수 있고 생산요소, 생산재로도 쓸 수 있고 우리 투자재로도 쓸 수 있죠. 두 개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투자재겠죠. 자산으로서 보유했을 때 부동산이 더 탄력적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다른데 수익률이 더 높다면 이거 팔고 다른 수익률 높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우리 부동산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면 어떤 때는 그럼 다른 재산 팔고 부동산으로 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생산 요소는 꼭 필요해. 생산할 때 그 부동산이 꼭 필요해. 그럼 다른 거 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 요소보다는 자산일 때 아니면 투자재일 때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탄력성 결정 요인 관련돼서 기간 관련된 것은 측정 기간이 그러니까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량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측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 커진다라는 기억을 해두시고 기간과 관련된 건 해당 재화의 생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건 측정 기간이 아니라 생산 기간이다. 그래서 이 재화의 생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왜? 생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급하기 쉽지가 않아. 오랫동안 있어야 공급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작아지겠죠. 이런 거 관련된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탈성성 결정 요인은 생산량, 공급량을 늘리기 편한가, 늘리기 불편한가 이걸 따져보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고 이제 가격 정책 탄력성과 관련된 거 가격 정책이다. 이게 가격 정책, 탄력성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해당 재화를 파는 판매자다. 판매자 같은 경우는 내가 파는 그 재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애에 따라서 내가 파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올릴 때, 내릴 때 이 정책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판매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매하는 자의 총 수입은 그 사람이 파는 상품의 하나의 가격과 그 사람이 파는 수량 그걸 곱하면 총 수입이 되겠죠? 총 수입이 된다. 총 수입은 파는 가격과 수량이 있다. 근데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 게 탄력성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파는 상품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탄력적일 때 가격을 조금 올렸어. 가격을 조금 올리면 탄력적이면 그거보다 더 수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수량은 확 줄어. 그럼 두 개 곱한 게 총 수입인데 조금 올려도 확 주니까 수입은 확 줄어버리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죠.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이건 반대로 탄력적인 상품은 수요량이 확 늘어날 테니까 파는 상품에 확 늘어나겠죠. 그럼 수입은 늘어난다. 그럼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려야겠습니까? 내려야겠습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내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내리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을 핀다. 비탄력적인 상품은 내가 파는 상품이 비탄력적이야, 필수제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왕창 올려도 그것에 따라서 수요량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총 수입이니까 왕창 올렸는데 수량이 얼마 안 줄어. 그럼 내 수입은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총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파는 상품이 비탄력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거.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우리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이 1일 때는 가격을 오른 만큼 수요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똑같이 줄어들어 곱하니까 서로 상쇄되니까 수입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수입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 정책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제 탄력성 비탄력적 봤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때 한번 보면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을 아주 조금만 올려도 수량이 어떻게 돼? 제로가 돼 버리는 거죠. 제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수량은 줄어들어. 그럼 난 망하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죠. 내려야겠죠.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내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수량은 줄어들지 않아. 수량 변화가 없습니다. 수요량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족족 수입이 된다.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은 판매자에게는 꿈의 시장이겠죠. 꿈의 시장. 이렇다라는 거. 가격 정책,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총 수입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탄력성과 관련된 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나중에 우리 정책론 가서 조세 부분에서 탄력성일 때는 조세의 정가 나오죠. 조세의 정가. 그때 우리 조세가 어떤 상품에 부과되면 그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둘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이 더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그 전가하는 양이 다르다. 그래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전가 부분을 조금 받게 된다. 왜? 내가 힘이 세니까 다 다른 놈한테 보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것과 관련된 것, 탄력성과 관련된 포인트 체크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OX 문제 1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OX 1번 5죠. 여기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그랬으니까 소득의 변화율이 분모로 간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가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5.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OX 2번은 X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이거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탄력적인 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 그럼 두 개 곱한 게 수입이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2번은 X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3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게 된다. OX 3번 X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면 빨리 도망가고 가격이 내리면 다른 데서 일로 많이 올 테니까 변화량이 큰 거죠.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우리 탄력성이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4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보다는 단기에 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OX 4번은 X 탄력성은 측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죠.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가 더 커지는 더 탄력적인 게 아니라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아니면 더 탄력적인 건 장기겠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은 틀리네요. 5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OX 5번 X 공급도 마찬가지로 용도 전환이 하면 할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 더 틀렸다. 6번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임대료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OX 이번에는 소요되는 기간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더 비탄력적으로 되죠.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 그래서 6번은 X다. X 7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공급국 소요는 기울기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완만하다. OX 7번은 5죠. 기울기 같은 경우는 탄력성과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건 탄력적이다. 근데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 장기가 더 완만하게 된다라는 거. 7번. 그래서 5다. 5. 8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OX 보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칠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우리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평이죠. 수평인데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한다.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증가한 거죠.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요점과 요점을 비교하면 된다.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똑같다. 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평으로 누워버리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근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거래량은 늘어났죠. 늘어났다. 그래서 답은 가격은 변화가 없고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은 늘어났다라는 게 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렸죠. 이거는 틀렸다라는 거 보시면 다음 문제 9번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기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기존의 시장 균형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는 변화가 없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OX 이것도 한번 칠판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 균형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런 문제다. 그래서 탄력성 문제와 균형의 변화 문제 할 때 수요나 공급이나 이렇게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상정해 놓고 문제를 줄 때가 많다. 그럼 요 그림을 꼭 생각하고
그림을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직선이죠. 수요가 노란 곡선에서 빨간 곡선으로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면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한 것이네. 예?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번엔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가격만 오른다, 가격만 변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공급이든 수요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만 변한다. 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가격만 변한다. 요거 머리에 꼭 염두에 두시고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래량만 변하고 거래량만 변하고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은 틀린 내용 X다 X. 이번 시간 탄력성 배우셨죠? 탄력성 문제는 경제학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산 문제는 1순위다 1순위. 그리고 쉬운 문제도 꽤 많으니까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눈여겨봐 두시고, 또 이 탄력성 문제와 균형의 이동 문제를 섞어서 내는 경우 같이 연계해서 내는 문제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도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균형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 나오는데,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완전 탄력적이면 그 곡선 누워버리죠. 그럼 다른 녀석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만 변화한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누워버리니까 한 녀석이. 또 한 녀석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한 녀석이만 수직이죠. 그럼 다른 녀석이 변해도 수직이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변하게 된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탄력성과 기울기 관련해서 그래프로 이해해 두시는 거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